안녕하십니까. 라벨라 성형외과 유튜브 채널의 조원장입니다. 오늘은 하이프 리프팅 부작용의 원리 예방 치료 3탄 마지막 시간입니다. 앞에서 1, 2탄을 통해서 하이프의 원리, 부작용이 생기는 원리, 논문을 통해서 해부학적 이유까지 나름 자세하게 알아봤다고 생각이 되고, 그 결정판으로 세 번째 시간에는 하이프 부작용의 종류가 무엇이 있고 부작용의 예방을 위해선 어떤 방법이 있고, 하이프의 부작용이 생겼다고 하면 어떤 치료를 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거를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피부의 위해층, 피부에 가까운 층의 문제, 이런 것들로 이제 잔주름, 타들어간다, 건조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보다 조금 깊은 층 얘기가 연부조직과 피하 지방이 확 꺼지는 거죠. 해골상이 됐다, 더 처졌다, 이런 얘기들이고, 그 다음에 신경에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굴에 감각신경이 있고 운동신경이 있는데, 감각신경이 손상을 받으면 그쪽이 뭐 찌릿하거나 감각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 운동신경이 손상을 받으면 대표적인 뚜분지랑 아래턱 분지, 이게 이제 대표적인 운동신경인데, 여기 손상 받으면 이제 눈썹이 떨어진다든지 입꼬리가 떨어진다든지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기는 일들을 알아보면 되겠는데, 2탄에서 말씀드린 하이프가 피부 밑에 점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둥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표피부터 그 점이 생기는 것까지 쭉 다 일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표층, 깊은층 생기는 일이 다 거의 맞아 떨어지죠. 깊은층 들어가서 지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조직학적 연구 결과를 이해를 해야 하이프 시술했을 때 생기는 이런 문제들을 갖다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일 좋은 치료는 예방인데, 위에 세 가지 현상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 보면은, 피부 상층에 생기는 문제를 예방을 하려면 예민한 피부를 피해야 됩니다. 어떤 피부가 예민하냐, 평소에 화장품 되게 가려서 써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민감한 피부라서 썼던 것만 써야지, 한번 테스트로 뭐 선물 받은 거 쓰거나 아무거나 이렇게 쓴 경우에 완전 피부 뒤집어지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안면 홍조에 있는 분들, 얼굴 화끈거리고 빨갛고 이런 분들, 아니면 주사 피부염, 그 주사 피부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모르고 미약하게 잠재돼 있다가 어떤 유발 원인에 의해서 확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토피 앓고 있는 분들, 얇은 피부가 또 그런 일들이 잘 생기고, 검고 잘 타는 피부, 이런 분들이 하이프 시술을 할 때 점이 짧게 맺히고 시술할 때 팁을 꾹 누르지 못하고 떠서 하게 되면 겉에 열 손상이 많이 가게 되기 때문에 피부 상층에서 생기는 일들이 확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하이프뿐만 아니라 다른 레이저 시술도 아주 조심히 해야 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험 리스크가 있는 분들은 가급적 한다면 약하게, 아니면 다른 마일드한 시술을 하는 게 더 안전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상담 단계에서 이런 분들을 잘 선별하는 그런 안목이 필요한 거죠. 하면은 문제가 될 분들을 갖다 잘 골라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깊은 층에서 문제가 될 분들은 얼굴형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 얼굴에 살이 없고 광대가 발달이 돼 있는 그런 분들은 턱보톡스를 맞아도 완전 얼굴 해골처럼 되잖아요. 광대는 발달이 돼 있고 살이 없어서 이렇게 처져 있는데, 이 처진 거를 리프팅을 시키겠다고 실을 걸거나 윤곽주사를 맞거나 이런 하이퍼 리프팅 하게 되면, 실하게 되면은 볼륨 이동이 이렇게 되면서 광대가 더 넓어 보이고 볼살이 더 빠져 보이고, 윤곽주사나 하이프에서 하게 되면 볼살이 쑥 들어가서 더 해골처럼 땅콩 얼굴이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긴 겁니다. 얼굴형이 안 맞는 분들은 하면 안 돼요. 하이프 시술을 하고 나서 연부 조직에 위축이 오게 되면 이거는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참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얼굴에 살이 없는 분들은 사각턱 보톡스, 하이프 리프팅, 윤곽 주사, 실 리프팅 모두 다 주의해야 됩니다. 볼륨을 회복을 한 다음에 만족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고, 볼륨 회복하고 나서도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 그때 다른 시술을 하는 걸 권해드리고 있어요. 특히 이제 광대 밑에가 꺼져서 완전 광대가 이제 도드라지는 해골처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요즘
요즘에는 입과 꺼짐으로 인해서 막 슬퍼지고 처지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반면에 하이프 리프팅을 해서 효과 좋을 사람들은 적당하게 볼살이 있는 분들이 하게 되면은 지방 줄고 피부가 수축이 되고 하니까 얼굴이 작아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세 번째로 신경손상. 신경손상은 하이프 시술이 신경을 자르지는 못해요. 미세한 손상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신경에 그 싸고 있는 막이 살아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돌아옵니다. 신경의 주행을 잘 파악을 해서 특히 여기 시술할 때 조심해야 돼요. 측두분지 손상 받으면 눈썹이 툭 떨어지고, 아래턱 신경 손상 주면은 그쪽 입술이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세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 예방법에 대해서 받고, 신경의 위치에 따라서 피해서 놓으면 되겠죠. 근데 예방을 못하고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피부 상층의 문제는 피부의 재생을 도와주면서 시간을 좀 기다려야 됩니다. 다양한 피부 재생을 도와주는 물질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레이저나 약한 초음파, 약한 고주파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그 힘든 기간을 편안하게 지낼 수 있어요. 피부 재생을 돕는 물질로는 요즘에는 PDRN, 리제스킨이나 리주란 활용을 하면 재생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줄기세포 배양액인 에버셀, 저희 병원에서는 이렇게 네 종류를 갖다가 피부 재생을 돕는데 주로 활용을 하고 있고, 재생을 돕는 장비로는 다 좀 약하게 치료하는 것들이에요. 제네시스, 초음파 관리, 고주파 약하게 하고, 이런 재생 치료는 빠르면 한 달 정도면 효과를 보이는데, 보통은 이제 표피의 재생 주기가 최소 4주기 때문에 빠르면 한 달, 늦어도 한 2달 정도면 겉에 피부가 땡기고 건조하고 했던 것들은 많이 좋아지시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깊은 층에 볼륨이 확 꺼졌을 경우에는 뭘 채워줘야 되는데, 필러나 지방이식이 있는데 주로 눈 밑하고 볼 위주로는 필러가 선호가 되고, 지방이식은 수술이니까 시술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건데 수술로 회복을 시킨다 그러면은 좀 받아들이기 좀 힘들고, 그래서 많이 선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근에는 문제 생긴 분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덜 불편하고 마음의 안정 찾기 쉬운 시술 위주로 권해드리고 있고, 그런 거에 맞는 것들이 이제 필러나 이런 재생 물질이 아닐까 하는 게 지금 현재까지 생각입니다. 부작용 치료를 할 때는 부작용이 생기기 전 얼굴로 갈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치료를 하면 실망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기대는 조금 줄이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신경 손상이 왔다, 감각도 좀 이상하고 움직임이 떨어졌다, 먹는 약을 쓰면 좀 좋아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먹는 약이랑 저희 재생치료 위주로 합니다. 수술적으로 잘라먹은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 지나면 반드시 돌아오고, 그동안에 기간을 좀 단축시킬 수 있는 먹는 약과 재생치료가 있다. 궁금해하는 분들, 고통받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